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라 할 수 있는 80세 이후의 삶과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79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장도 보러 다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80세가 되시고 나서 갑자기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기력도 떨어지시더니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 김영 할아버님은 평생 텃밭을 가꾸시면서 온 가족에게 신선한 채소를 나눠주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81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셔서 더 이상 사랑하는 텃밭에 가지 못하게 되셨답니다. 텃밭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또 옆 동네 박영 할머님은 매일 손자와 바둑을 두시면서 할머니와 손자의 정을 나누셨는데 82세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바둑알을 구분하기 어려워지셨어요.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어 많이 속상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 노인회장을 오래 하시던 이영 할아버님은 80세 이후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모임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평생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시던 분이 이제는 집에만 계셔야 한다니 참 안타까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은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이에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더욱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신다면 80세가 넘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귀여운 손주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계속하면서 매일 아침 활기차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그 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특별한 비결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0세 이후에 단명하게 되는 3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 동료분들도 못 뵙게 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한 마음이 들기 쉽지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지요. 특히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머리를 쓸 기회가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진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취미가 비슷한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실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둘째로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힘도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더 몸이 굳어버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운동은 무리야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동을 안 하시면 근육이 자꾸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노인분들이 한번 넘어지시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 운동을 안 하시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기 쉬워요. 적당한 운동은 피가 잘 도는 걸 도와주고 혈압도 안정시켜 준답니다. 면역력도 높여주어서 감기 같은 병도 덜 걸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교실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셋째는 영양관리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지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되시지요. 이가 불편하셔서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못 드시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꼭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살이 찌니까 고기를 줄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생선이나 달걀, 두부 같은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상처가 났을 때도 잘 안 나아요. 또 비타민 D도 매우 중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실내에만 계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목마르다는 걸 잘 못 느끼시더라도 하루에 8컵 정도는 꼭 드시도록 하세요. 물을 적게 드시면 피가 잘 안 돌고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꼭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반찬을 다양하게 드세요.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드셔야 해요. 영양제가 필요하신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준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께 건강한 삶을 위한 7가지 황금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하루에 30분만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셔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온몸에 피가 잘 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걷기가 지루하시다면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을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 켜기 하듯 온몸을 쭉쭉 펴주시고 팔다리도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도 앉아서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시면 금상첨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힘이 되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일수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꼭꼭 챙겨 드셔야 해요. 특히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매일 한 번씩은 꼭 드셔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도 중요한데요.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초록색 시금치,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호박 이렇게 색깔별로 드시면 각각 다른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답니다. 식사하실 때 반찬 가짓수를 늘리시되
양은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은데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백미에 조금씩 섞어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이웃들과 자주 어울리며 지내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 누구를 만나나 하시면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같은 또래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함께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도 자주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세요. 또 동네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배워?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처럼 계속 써야 튼튼해져요. 복지관에 가보시면 스마트폰 교실부터 시작해서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조금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유튜브로 좋아하시는 분야의 영상을 보시거나 손주들이 알려주는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실 때마다 뇌가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잠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밤에는 7-8시간 정도는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햇빛도 많이 쐬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 따뜻한 우유나 대추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끄시는 게 좋고요. 낮잠은 드셔도 되는데 30분 넘게는 주무시지 마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된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괜찮겠지 하시면서 미루시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건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검진 받으실 때는 평소 불편하신 곳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방된 대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약통도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필요하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항상 마음을 밝게 가지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보약이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 보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좋아하시는 취미생활도 가지세요. 화분에 꽃을 키우거나 산책하면서 새소리 듣기, 좋아하시는 노래 흥얼거리기.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준답니다.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아침밥이 맛있었네. 이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를 위한 7가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산책 10분, 내일은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는 이제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80세는 마치 제2의 청춘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귀중한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거나 못다 이루신 꿈을 이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요. 매일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맨손 체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게 자신의 체력에 맞춰 꾸준히 하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식사는 소식하시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우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친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거나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고 자녀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돈 관리도 필요합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경제교육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